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1과부터 14과까지 열심히 공부하셨지요? 15과부터 한국어를 함께 공부할 이영주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3급 공부할 만하지요? 네, 여러분 지금 3급을 공부하고 있는데 3급을 공부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경험한 일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느낌을 더 잘 이야기할 수 있게 될 거예요. 3급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표현들을 공부해요. 네, 여러분 오늘부터 선생님과 쉽고 재미있게 한국어를 공부해 봅시다. 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먼저 여러분 15과입니다. 친구가 맛있대서 먹어본 적이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3급 15과에서 배울 문형과 어휘와 표현을 소개하겠습니다. 15과에서 배울 문형은 먼저 을 수밖에 없다를 공부합니다. 다음으로는 대서를 공부할 거예요. 어휘와 표현으로는 음식 맛과 관련이 있는 어휘를 공부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러분, 오늘은 이 친구들이 음식 박람회에 갔어요. 음식 박람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중국, 일본, 프랑스, 터키 음식 없는 게 없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박람회에 이렇게 다양한 음식이 있을 줄 몰랐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와보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모를 수밖에 없죠. 저기에 멕시코 전통 음식 타코도 있네요. 친구가 맛있대서 먹어본 적이 있어요. 타코에다가 매콤한 칠리 소스를 넣어 먹으면 좋겠어요. 생각만 해도 입안에 군침이 도네요. 여러분, 멕시코 전통 음식 소개 부스입니다. 어서 오셔서 시식해 보세요. 점심을 안 먹어서 배가 고프니까 빨리 먹으러 가요. 네, 여러분 친구들의 대화를 잘 들으셨나요? 네, 자 그러면 선생님과 첫 수업을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우리 이번 1강에서는 을 수밖에 없다를 함께 공부할 거예요. 네, 여러분 을 수밖에 없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상황에서 그때 그 상황에서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선택해야 해요. 제일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우리는 을 수밖에 없다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을 수밖에 없다는 V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네, AV, DV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문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많아서 내릴 수밖에 없네요. 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런데 사람이 많아요. 나는 지금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회사에 가야 돼요. 빨리 그 사무실에 가야 돼요. 교실에 가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제일 마지막에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때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네, 물론 엘리베이터를 타고 빨리 가고 싶지만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때 그 상황에서는 내리는 방법, 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 방법만 있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을 수밖에 없다를 사용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많아서 내릴 수밖에 없네요. 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모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있겠지요?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했지요? 네. 자, 우리 두 번째 문장도 같이 한번 볼게요. 우산을 안 가지고 갔는데 지갑이 없어서 비를 맞을 수밖에 없었어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은 학교에 갈 때 우산을 안 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우산을 안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지금 밖에 비가 내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우산을 사면 되겠죠? 우산을 사려고 지갑을 봤는데 지갑이 있는지 없는지 봤는데 지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친구한테 우산을 빌려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친구도 전화를 받지 않아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그 방법들을 모두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비를 맞을 수밖에 없었어요. 비를 맞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을 수밖에 없다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많아서 내릴 수밖에 없네요. 우산을 안 가지고 갔는데 지갑이 없어서 비를 맞을 수밖에 없었어요. 네, 여러분 잘 읽으셨습니다. 자, 우리 다음 예문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시간이나 걸었으니까 다리가 아플 수밖에 없지요. 네, 여러분 이 문장은 어떤 의미예요? 네, 이 사람이 5시간 동안 걸었어요. 5시간이나 걸었어요. 여러분, 5시간 동안 걸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땠어요? 네, 당연히 다리가 아팠을 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도 5시간 동안 5시간이나 걸었으니까 다리가 아플 수밖에 없지요 라고 상대방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 상대방이 5시간을 걸었어요. 그리고 다리가 아프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5시간이나 걸었으니까 다리가 아플 수밖에 없지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5시간 동안 걸으면 어때요? 당연히 다리가 아파요. 그런 결과가 있는 것이 당연해요. 당연히 그런 결과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럴 때 을 수밖에 없다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잘 이해하셨지요? 다음 문장도 계속 같이 볼게요. 비빔밥에 고추장을 그렇게 많이 넣었으니까 매울 수밖에 없지요. 네, 여러분 비빔밥을 먹어본 적이 있나요? 네, 비빔밥을 먹을 때 우리 고추장을 넣어서 먹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고추장을 많이 넣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먹으면 어때요? 맛이 어떨까요? 당연히 맵겠죠? 많이 넣었으니까 당연히 매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결과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싶을 때 을 수밖에 없다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5시간이나 걸었으니까 다리가 아플 수밖에 없지요. 비빔밥에 고추장을 그렇게 많이 넣었으니까 매울 수밖에 없지요. 네, 여러분 잘 읽으셨습니다. 네, 우리 이번에는 을 수밖에 없다가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입니다. 부모님의 키가 커서
그 아이도 키가 클 수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 이 문장은 어떤 의미예요? 네, 부모님의 키가 커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키가 큽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부모의 아이도 키가 어떨까요? 네, 분명히 키가 클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결과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 을 수밖에 없다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배웠어요. 네, 여기에서도 두 부모님의 키가 크니까 아이의 키도 당연히 커요. 당연히 클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자, 그럴 때 우리는 을 수밖에 없다를 사용해요. 여기에 크다는 DV입니다. 자, 을 수밖에 없다는 DV하고도 같이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크다에서 여러분 다 앞에 받침이 있어요? 네, 받침이 없습니다. 받침이 없을 때에는 리을 수밖에 없다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음 문장도 계속 볼게요.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아서 키가 작을 수밖에 없어요. 네, 어떤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아요. 여러분, 잘 먹지 않으면 그 아이는 키가 클까요? 네, 먹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잘 안 먹으면 당연히 키가 작을 거예요. 이 사람은 밥을 먹지 않아서 키가 작은 것은 당연하다. 당연한 결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을 수밖에 없다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작다도 DV입니다. 다 앞에 받침이 있어요? 네, 받침이 있습니다. 이렇게 받침이 있을 때에는 을 수밖에 없다를 사용해서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예문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부모님의 키가 커서 그 아이도 키가 클 수밖에 없어요.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아서 키가 작을 수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업을 듣고 싶었지만 너무 아파서 집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은 수업을 듣고 싶어서 학교에 갔어요. 그런데 너무 아파요. 수업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수업을 너무 듣고 싶었지만 너무 아파서 집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 방법을 선택해야만 해요.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집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네, 여러분, 을 수밖에 없다는 이렇게 AV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가다에서 다 앞에 받침이 있어요? 네, 받침이 없습니다. 받침이 없을 때에는 리을 수밖에 없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문장 계속해서 볼게요. 친구가 만든 음식이 맛이 없었지만 친구가 3시간 동안 준비한 음식이라서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네, 여러분도 친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요리를 해준 적이 있나요? 네, 여러분 그때 음식 맛이 어땠어요? 네, 자, 이 사람은 지금 친구가 음식을 만들어줬는데 음식이 맛이 없었어요.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맛이 없었어요. 하지만 친구가 나를 위해서 3시간 동안 준비했어요. 3시간 동안 요리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맛없어, 못 먹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3시간 동안 준비한 음식이라서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먹고 싶지 않았지만 이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네, 여기 먹다도 AV예요. 다 앞에 받침이 있어요? 네, 받침이 있어요. 받침이 있을 때에는
리을 수밖에 없다를 사용합니다. 네. 자, 우리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수업을 듣고 싶었지만 너무 아파서 집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친구가 만든 음식이 맛이 없었지만 친구가 3시간 동안 준비한 음식이라서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잘 이해하셨어요? 네, 우리 제대로 이해했는지 우리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연습해 봅시다.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1번 문제입니다. 지하철과 버스가 없다. 택시를 타다. 네, 여러분 어떻게 문장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지하철과 버스가 없어서 택시를 탈 수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은 지하철을 타려고 했어요. 버스를 타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하철과 버스가 없어요. 이 사람은 택시를 타고 싶지 않았지만 지하철과 버스를 탈 수 없기 때문에 택시를 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방법만 있어요. 다음 문제 계속 볼게요. 일이 많다. 주말에 회사에 가다. 네, 여러분 어떻게 문장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일이 많아서 주말에 회사에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주말에 회사에 가고 싶어 해요? 네, 회사에 가고 싶지 않아요. 주말이니까 집에서 쉬고 싶어요. 그런데 일이 많아서 그 이유 때문에 주말에 회사에 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방법만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다음 문제 계속 볼게요. 물가가 비싸다. 돈을 아껴서 쓰다. 네,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물가가 비싸서 돈을 아껴서 쓸 수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 물가는 뭐예요? 물건의 값을 물가라고 하죠. 물가가 비싸서 돈을 아껴서 쓸 수밖에 없어요. 아끼다는 절약하다 이런 의미죠. 네, 돈을 그리고 물을, 전기를, 종이를 아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물가가 비싸요. 그래서 돈을 아껴서 쓸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방법만 있어요. 네, 아마 한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 한국 물가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아서 생활해요. 그런데 물가가 비싸요. 하지만 이 사람은 아르바이트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방법만 있습니다. 돈을 아껴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다음 문제 우리 계속해서 볼게요. 휴대폰이 고장나다. 친구한테 빌리다. 여러분 어떻게 문장을 완성했어요?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휴대폰이 고장나서 친구한테 빌릴 수밖에 없네요. 네, 휴대폰이 고장났어요. 나는 친구한테 휴대폰을 빌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겨서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꼭 해야 해요. 그래서 빌릴 수밖에 없네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전화를 해야 하는데 휴대폰이 고장났어요. 그리고 주변에 전화할 수 있는 전화기도 없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빌릴 수밖에 없어요.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럴 때 이 표현을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요.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다음 문장을 계속해서 볼게요. 페이는 성격이 좋다. 친구들이 많다. 네. 여러분, 어떻게 만들었어요?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페이는 성격이 좋아서 친구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 네. 여러분, 이 문장은 어떤 의미예요? 페이는 성격이 좋아요. 네. 아주 친절하고 또 친구들이 어려울 때 잘 도와줘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그런 결과가 있는 것이 당연해요. 그럴 때 을 수밖에 없다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요? 네. 잘하셨습니다. 우리 또 다른 연습을 해봅시다.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1번 문제입니다. 친구와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중요한 일이 생겨서 네.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약속을 취소할 수밖에 없네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은 약속을 취소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중요한 일이 생겨서 약속을 취소할 수밖에 없네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네. 자, 우리 다음 문제를 계속해서 볼게요. 그 사람과 성격이 너무 안 맞아서 네,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네, 여러분 이 사람은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사귀었는데 그 사람과 성격이 너무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노력을 해봤어요. 하지만 노력을 해봤지만 성격이 너무 안 맞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어서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네, 여러분 다음 문제를 계속해서 볼게요.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네, 여러분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컴퓨터를 살 수밖에 없어요. 네, 이 사람 컴퓨터가 고장이 났어요. 그런데 지금 과제를 해야 돼요. 레포트를 써야 돼요. 그런데 컴퓨터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컴퓨터를 사용해야 하는데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네, 여러분 다음 문제를 계속해서 볼게요. 고향집에 일이 생겨서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고향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네, 한국에 유학을 하고 있는 어떤 학생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 고향집에 일이 생겼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전화를 받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꼭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고향에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 사람도 고향집에 일이 생겨서 고향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다음 문제를 계속해서 볼게요. 상우 씨는 평소에 노력을 많이 하니까 네, 어떻게 할 수 있지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상우 씨는 평소에 보통 때 노력을 많이 해요. 열심히 공부해요. 그러니까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어요. 시험을 잘 보는 것은 당연한 결과예요. 시험을 잘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라고 이야기했네요. 네, 잘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를 연습하겠습니다. 1번 연습 문제입니다. 영화가 곧 시작됩니다. 빨리 입장해 주세요.
표를 산 친구가 아직 네. 여러분 어떻게 문장을 완성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표를 산 친구가 아직 안 와서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네. 여기는 영화관이에요. 영화관에서 그 직원이 영화가 곧 시작됩니다. 빨리 입장해 주세요. 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표를 산 친구가 아직 안 와서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네. 이 사람은 빨리 영화관에 들어가서 영화를 보고 싶어요. 하지만 표가 있어야 우리가 영화관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표를 산 친구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네. 다음 문제 계속 볼게요. 페이 씨, 열심히 공부하고 있네요. 내일이 네. 여러분, 어떻게 문장을 완성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시험이라서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 페이 씨가 지금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있나 봐요. 내일이 시험이라서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네. 페이 씨는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왜 열심히 공부해요? 내일이 시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일이 시험이면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할 거지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공부를 할 수밖에 없지요. 페이 씨도 내일이 시험이라서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음 문제를 계속 볼게요. 신발을 왜 바꾸러 가요? 마음에 들어서 샀잖아요. 마음에 들지만 네. 여러분 어떻게 문장을 완성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사이즈가 작아서 교환하러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이 사람이 신발이 마음에 들어서 샀어요. 그런데 신발을 바꾸러 가요. 교환하러 가요. 왜 교환하러 가냐고 친구가 이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에 들지만 사이즈가 작아요. 그래서 교환하러 갈 수밖에 없어요. 신발이 작으면 우리가 신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 이 신발이 마음에 들지만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교환하러 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방법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다음 문제 계속 볼게요. 물을 3잔이나 마셨어요. 맵고 짠 음식을 먹었으니까 네. 여러분, 문장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물을 많이 마실 수밖에 없지요. 네. 맵고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여러분 어때요? 계속 물이 마시고 싶지요? 이 사람도 맵고 짠 음식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실 수밖에 없어요. 이건 무슨 의미예요? 네. 그런 결과, 물을 많이 마시는 그런 결과, 그런 일이 있는 것은 당연해요. 네. 그럴 때 우리 을 수밖에 없다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네. 여러분, 맵고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물을 많이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물을 많이 마실 수밖에 없으니까 맵고 짠 음식은 조금만 먹는 게 좋겠죠? 조금만 드세요. 네, 다음 문제 계속해서 볼게요. 늦었는데 버스에서 왜 내렸어요? 버스에 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사람이 하도 많아서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네, 버스에 사람이 하도 많아서, 너무 많아서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 사람이 타고 갈 수 없을 정도로 버스 안에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리는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을 수밖에 없다를 공부했어요.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